바르게 살기를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 20년 이상 했다.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그죠? 예, 20년 이상 하신 분들 많아. 예. 나 바르게 살기 20년을 했다는 분한테 가서 이제 제가 여쭙습니다. 바르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봉사단체라고 그래요. 봉사단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바르게 살기는 봉사단체다. 그러면서 우리 그냥 여기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하는 단체다. 봉사하고 같이 서로 사귀고 교류하고 이런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1시간 남짓 해서 바르게 살기가 이러이러한 단체다 라는 걸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나가실 때 여기가 뜨뜻해질 거예요. 내가 이런 데 활동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저는 회원은 아니에요. 회원은 아닌데 그냥 어찌하다가 공부를 좀 했더니 이 굉장히 좋은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이 뭐 하는 단체고 왜 생겨난 단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아까 지금 금방 그 강령 읽어주셨죠? 그거 좀 저 좀 빌려주실래요? 예. 사실은 제가 듣자 하니 여기에 다 나와 있어. 여기서 봉사라는 말도 슬쩍 지나가긴 했는데 우리 단체는 봉사단체라는 말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운동단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운동단체가 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냐?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봉사단체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조끼 입고 가서 김장도 하고 연탄도 갖다 날려주고 이게 바르게 살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봉사단체는 따로 있어요.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많잖아요. 여긴 봉사단체 아니에요. 물론 봉사하면 좋죠. 봉사도 하시면 누가 말릴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목적 자체가 봉사단체는 아니에요. 관변단체가 뭐예요? 즉 국가나 여기 우리 시정 이런 걸 변호한다. 관변단체.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가 국가를 좀 엄호해주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밖에서 아직도 바르게 살기를 관변단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맞아 우리 관변단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념을 좀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인 성향으로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는 우익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운동단체는 정치와 무관한 단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남들이 니네 관변단체야 그 우익단체야 라고 설령 얘기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아니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알아야 되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 김장하러 다녀, 쓰레기 주스러 다녀 이러면 그건 봉사단체인 거죠. 근데 여기는 봉사단체보다는 격이 한참 높은 데예요. 자,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하기 앞서서 좀 너무 굳어 있으시니까 한 재밌는 영상을 하나, 이거는 교육하고 관계없는 건데 긴장 풀고 하시라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라? 그냥 넘어가네? 뭐 보여주기 싫은가 보네. 컴퓨터가. 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를 이루고 살아요. 그죠? 왜 동물의 왕국 보면 혼자 사는 동물들도 있는데 반드시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동물들도 있어.
사람도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동물이에요. 반드시 사회를 이루고 살아.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면 모르는데 가정부터 시작해서 마을, 지역, 국가 뭐 이런 걸 이루면서 사회를 통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대표적인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가끔 그 TV에 나오는 자연인 이런 사람들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고 대개는 우리는 이제 이 도시는 아니어도 이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요. 그죠? 그런데 사회를 이루면서 살다 보니까 사회는 안정돼야 돼요. 그죠? 사회가 불안하면 안 돼. 안정돼야 돼.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질서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혼자 어디 여행을 가는 거야. 아니면 뭐 달랑 네 식구 한 차로 갖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을 갈 때 굳이 뭐 큰 계획 안 세워도 돼. 그냥 가다가 보이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죠? 가다가 잠자리 한두 군데 들어가서 방 있어요? 방 있어요? 해서 방이 있다는 데 가서 자면 돼. 그리고 아침에 즉석에서 정하면 돼. 해장국을 먹을 건지 김밥을 먹을 건지. 근데 버스를 타고 버스 두 대가 80명을 태우고 가는데 그렇게 가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사전에 누군가 가서 조사를 다 하죠. 몇 시에 그래서 표를 나눠주지. 몇 시에 어디 도착, 몇 시에 10분간 휴식, 뭐 몇 시에 밥은 무슨 식당에서 뭐 다 정해주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단체를 이루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나 혼자 살 때는 그냥 막 살아도 돼. 근데 이게 무리를 이루면, 집단이 되면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법과 도덕이에요. 그걸 서로 안 지켜주면 버스 타고 80명이 놀러를 갔는데 한 사람만 없어지면 그 버스 못 떠나요. 그 한 사람의 이탈자가 생기면 그 버스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79명이. 그래서 모두가 다 규율과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가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 그리고 또 하나, 법과 함께 이 사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도덕이에요. 어른한테 잘해야 된다는 법이 아니라 뭐예요? 그건 도덕이에요. 그죠? 근데 법과 도덕도 있지만, 우리는 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법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무슨 일 생기면 법대로 해. 법대로 해. 네, 법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한데 손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 나는 이 나라 법이 너무 물르다, 약하다, 좀 더 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예, 반이 넘어요.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법이 충분히 세고 이 정도면 사람을 충분히 통제하고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 분.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공통적으로 뭐냐면 법이 너무 약하다. 법을 세게 가가지고 우리가 좀 사회를 뭐라 그럴까, 전부 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없게, 안 지키면 큰 코 다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령 흉악범들이 나오잖아요. 흉악범. 정말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정말 오금이 저리게 하는, 어떻게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나 하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또 그 사람이 형량을 얼마 받았다라는 것도 나오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안 된다. 법을 더 세게 해가지고 형량을 막 높여가지고 저런 인간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또는 저 정도 나쁜 짓을 했으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갖고 죽여버려갖고 사형시켜갖고 이 끝내버려야지. 왜 교도소에 가둬놓고 비싼 밥을 먹여서 저까지 걸 죽을 때까지 교화가 안 될 놈인데 저걸 왜 국민 세금으로 밥을 먹이고 거기서 뭐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제는 나와 가까운 사람 또는 내가 절대 범죄를 안 지을 거라는 전제예요. 맞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TV에서 이름이 이렇게 들럭들럭 하는 그 아주 흉악한 범죄인들, 그 사람도 어머니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어머니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이걸 막 높여갖고 우리 아들이지만 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건 죽어야 돼, 저건 사형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머니는 아니겠죠. 그 친구도, 친한 친구도 아니겠죠. 그러면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량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법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법으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좀 이따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 범죄 문제 뭐 많잖아요.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를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환경 문제. 이거 지금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지구 환경이 위기잖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데 사람들이 별 심각한 걸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 낳기 문제야. 애를 안 낳아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대로 가면요 큰일 나요. 이제 부양할 어른들은 많아지고 일할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나라가 절단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없으면 수입하는 거야 무조건. 우리는 그랬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람도 없으면 수입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다 너무 좋은 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거 심각하다는 거 둘 다 인정하시죠? 인정하는데 이걸 법으로 두드려 잡을 거예요? 아이 안 낳으면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30세가 넘도록 결혼을 안 하면 이거 법으로 막 두드려 잡을 거예요?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애를 안 낳으면 뭐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세상 문제를 전부 다 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어요. 법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국민운동단체는 바로 그거예요. 법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점,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 그거를 앞장서서 선도하고 계몽하고 실천하는 게 국민운동단체예요. 그 중에 1번 타자가 어디냐면 바로 바르게 살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기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법, 물론 중요하다. 법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법으로 세상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상에는 법으로 안 되는 거 많아요. 지구 환경 문제를 법으로, 물론 뭐 종이컵을 쓰면 얼마 꺼먹봉다리를 쓰면 뭐 벌금 얼마 이렇게 해놓는데 그거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고,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지 법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 낳기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들고 주위에서 자꾸 도닥거려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꼭 아파트 사야 결혼하는 걸로 아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때는 비키니 옷장 놓고 사과짝에다가 찬장 대신 거기다가 밥공기 2개, 국공기 2개, 숟갈 2개씩 놓고 시작했어 라고 설득해서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게 만들어가는 거,
이건 법으로 안 되잖아요. 법의 형량을 계속 높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법의 형량을 조절할 때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나가 중요해요.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면 아주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남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여기다 갖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용서하면 안 돼요. 그건 좀 세게 다뤄줘야 돼요. 그런데 뭐 교통사고를 낸 범죄라든가 아니면 무슨 폭력이나 무슨 뭐 이런 문제인데 굉장히 우발적으로 된 것도 있어요. 정말 참고 참다가 욱하다가 못 참고 한 대 퍽 쳤는데 그냥 어떻게 잘못된 거. 이런 거는 참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높일 게 아니라 첫째는 계획적인 범행인가 우발적인 범행인가를 자세히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초범인가 아니면 똑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가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는 초범의 경우는 좀 많이 봐줘요. 넌 처음이니까. 그래서 실형을 살리기보다는 뭐예요? 집행유예를 주거나 기회를 주죠. 그렇듯이 법을 무조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법을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을 높였어. 형량을. 근데도 똑같은 범죄가 계속 발생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더 높여야 되고. 계속 형량을 높였는데 똑같은 범죄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안 먹혀, 이게. 왜 약도 자꾸 먹다 보면 내성이라는 게 생겨갖고 약이 안 듣잖아요. 이 법으로 사람을 단죄하는 것도 사실은 처방전이거든. 그죠? 근데 아니 형량을 계속 높이고 범죄를 이렇게 하면 안 저지르겠지 했는데도 똑같은 범죄를 계속 발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싹 잡아다 쳐넣는데도 이제 다 깨끗해졌네. 이제 나쁜 놈들 싹 몰아서 집어쳐넣었으니까 이제 사회가 깨끗해지겠네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놈이 또 나타나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형량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형량을 계속 높이면요, 이제 나중에는 이 공포국가가 돼요. 옛날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면 혀 자르고 도둑질하면 팔뚝 자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나라가 범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범죄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건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제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어야지 형량을 계속 높인다? 그럼 나중에 손을 잘라도 도둑질을 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 그냥 어디 가서 돈 10,000원짜리 훔쳤다고 죽여?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법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기는 법을 강조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지금 이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죠? 교육을 하는데 1시간 정도 교육을 하면 교육을 왜 하느냐? 이게 왜 그 소리예요? 왜 하느냐? 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른들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게끔 내가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있는 분들은 나는 봉사 열심히 하고, 법 안 지키는 놈들은 그냥 가차없이, 싹 잡아 쳐놓고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을 생각을 조금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만약에 이걸 변화를 못 시키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난 돈을 물려줘야 돼. 강사로서 자격이 없어서 돈을 물려줘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변화할지 한번 보자고요.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쁘시니까 많이들 참석 못했는데 사람이 변화하는 건 교육이에요. 교육은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내가 사회에 적응할 줄 아는, 남을 이해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의사 되려고 판사 되려고 교육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에요. 자, 배웠으면 이제 마음을 고치셔야 되는데 제가 마음까지 고쳐드려야 오늘 강의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법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면 또 없는 법을 만들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차단막을 친다고 해서 그러면 사회가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벌써 법을 전공하고 공부한 그 몇백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 계신 어른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법을 강화한다고 사회 문제가 모두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범죄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 문제, 아이를 낳고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건 또 법으로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법으로 결혼을 시킵니까?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강화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저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과속하는 거 3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7만 원으로 올리니까 학교 앞에만 가면 설설설설 기잖아요. 그건 법의 효과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형량을 높여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도덕적으로 순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엄청난 흉악범들 보면 저도 분노하고 선생님들도 다 분노해요. 어떻게 저런 놈이 인두껍을 쓰고 밥을 먹고 사냐, 저런 놈들을 왜 살려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귀염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자랐냐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 집 뭐 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엄마 아버지 없이 혼자 자랐다고 그냥 무시하고 막 천대하고.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렇게 흉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천대받고 천덕꾸러기로 자란 사람들이 대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 사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니들만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사회에 안 갚음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특수한 환경에 있고 뭐 한 사람들을 나무라고 욕하고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흉보고 한 번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않고 보듬어주지도 않아, 사회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불평불만을 사회적으로 푸는 거야. 사회 불만 세력이 돼가지고.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귀엽게 존중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적 이탈자로 될 확률이 높지 않아요. 물론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을 잘 받고 아주 그냥 자애롭고 엄격한 부모 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수시로 사회에서 보듬어주고 교화하고 순화시켰으면 그런 사람으로 되지 않을 확률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태생적으로 나쁜 놈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듬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국가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형을 강화하고 법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국민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나 아니면 기업도 이제 뭐 몇 명 이상 되는 그 규모를 갖춘 기업에 가면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걸 해요. 모든 직원이. 안 하면 벌금 나와요. 그래서 법정 의무 교육이 뭐냐면 법에서 정한 의무 교육이야. 반드시 해야 되는 교육이야.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그러면 그 법을 시행해 가지고 1년에 1시간씩 모든 직장인들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모든 직장인들은. 허다못해 코로나 때도 인터넷으로 다 받았어요.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귀찮아요. 아, 또 해. 작년에 했던 건데 뭘 또 해. 그렇지만 해야 돼요. 왜?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계속 했는데 그렇게 시행한 지가 한 20년 돼요. 10수년 돼요. 그러면 귀찮다. 그거 뭐하러 하느냐. 하지만 10수년 사이에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10수년 전에는요, 그냥 뭐, 회식하러 가서 여직원들한테 술 좀 따라와라. 뭐, 여자가 따라야 술은 최고다. 뭐 하고 또 술 한잔 먹고, 야, 우리 노래방 가자 해가지고, 막, 희롱하고, 뭐, 춤추자고 하고, 부둥키 안고 춤추고, 이런 일들이 사회에 많았어요. 그리고 뭐, 자기 방에 손님 오면, 여자라는 이유로, 그보다 어린 남자들, 야, 누구야, 커피 좀 타와라. 이런 게 싹 없어졌어요. 10수년 사이에. 그게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뭐 해서 교육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내 새끼도, 내 딸도, 내 각시도 직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당하면 안 되는구나. 나도 변해야 되는구나. 이걸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성희롱.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터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땅콩 회항 사건 있잖아요. 대한항공 딸내미가 뭐 비행기 세우고 뭐 넌 내렸마 해서 무릎 꿇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갑질을 한 거 아니야. 그런 사건이 터지면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 전부 다 막 흥분한단 말이에요. 저런 못된 것이 있나. 저걸 어떻게 혼내켜줘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이렇게 처벌도 하지만 또 한 가지로는 야, 이거 사회적으로 인식이 잘못됐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회사 주인이라도 이건 옛날로 치면 머슴이 아니라 뭐야? 나를 돈 벌게 해주는 고마운 직원이다. 나는 일자리를 깔아주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산다. 나는 옛날에는 내가 일자리를 깔아서 네가 먹고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야? 상생이라 그러죠. 네가 일을 해줘서 나는 먹고 살고 내가 일을 깔아줘서 네가 먹고 살고 이런 의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큰 이슈가 터지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직원은 너의 머슴이 아니야. 옛날 조선시대 머슴이 아니고 그냥 동반자야. 절대 갑질하면 안 돼. 이런 걸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화교육, 도덕교육,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나라요, 이런 교육을 통해 갖고 시민의식이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처음에 해외여행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한국 사람들의 이 국제 매너라든가 이게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그렇듯이 뭔가 계속적인 교육을 하면 사람들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변하려고. 재밌으려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변해나 보시자고요. 흉악범 다 죽이면 범죄가 없어지나요? 안 그래요. 흉악범을 다 죽여도 다른 놈이 또 남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가혹하게 그리고 흉악범을 범죄로 죽인다 이런 거가 일반화되면 옛날에는요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 이런 사람들을 무슨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그냥 사형시키고 죽여버리는 일이 옛날에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정말 애먼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 뉴스에서 보셨죠? 흉악범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징역을 20년, 30년 살렸더니 나중에 진범이 잡혔어. 그럼 그 20년을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래도 살아나도 있으면 다행인데 죽였어. 그 사람을 사형시켰어. 그랬더니 나중에 진범이 잡혔어. 그런 경우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소중한 목숨을 함부로 거둬도 된다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더구나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은 자식을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막 강하게 이거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개인의 책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저건 저 집 내가 어려서부터 아는데 저 집은 시종자가 그려. 저 집은 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도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교육받았으면 그렇게 안 클 확률이 커요. 외면받고 멸시받았기 때문에 사회에 안가품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고 갔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네. 그래서 그럼 그런 흉악범이 생기는 거에 사회와 국가가 아무 책임이 없느냐? 내가 볼 땐 반 이상이 사회의 책임이에요. 보듬어 주지 못하고 함께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런 거 다 법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도덕도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도덕도? 도덕은 개인의 문제예요. 그죠? 법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도덕은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도덕적인 사회, 성숙한 사회는 누가 이끌어야 되느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는 법을 갖고 국민을 통제하기에도 바빠. 근데 법 갖고 안 되는 이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 사회에. 그러면 국가는 법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고 법으로 안 되는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만든 게 바르게예요. 법으로 안 되는 거지만 시민이 자발적으로 서로 교화하고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이래가지고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 우리가 사회를 정말 성숙하고 발전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민간인들의 조직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자 해서 만든 게 바르게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해서 죽여라 이러면 안 돼요. 아, 이건 사회의 책임이야. 우리가 앞장서서 뭐 해야 돼? 계도해야 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고 가야 돼.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람들의 생각을 선도적으로 내가 먼저 생각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르게예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런 거야. 저도 회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공부했더니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이 사회단체는 우리나라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봉사만이야. 그리고 다 봉사단체인 줄 알아. 안 그래요. 봉사단체는 봉사단체라고 따로 있어요. 바르게 살기는 봉사단체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어요. 서산시청은 기관이에요, 단체예요? 기관이죠. 기관은 서산경찰서는 기관이에요, 단체예요? 그것도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바르게 살기는 단체죠. 기관하고 단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단체는 법적인 조직인가 임의 조직인가?
단체 중에서도요. 자, 바르게 살기 서산에 있지요. 예, 태안에 있지요. 당진에도 있지요. 보령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다 있지요. 읍면에 다 있지요. 여기 인지면에도 있고 부성면에도 있고 팔복면에도 있고 성현면에도 있고 다 있지요. 그게 왜 있어요? 왜 있냐면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시군 읍면 조직을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단체는요. 법으로 정한 단체가 있고 그냥 임의는 뭐예요? 내 뜻대로.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만들기 싫으면 안 만들고. 법으로 반드시 설치를 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걸 법정단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법정단체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없어요. 자, 계속 보시자고요. 그래서 일단 바르게 살기를 이해하시려면 이게 기관이 아니라 뭐다? 단체다. 근데 임의단체가 아니라 뭐다? 법정단체다. 법적단체라고 해도 되고 법정단체라고 해도 돼요. 법에서 정한 단체. 자, 보시어요. 단체는요, 법률로 정한 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고, 정부단체가 있고, 민간단체가 있고, 준정부단체가 있고요, 공공단체가 있고, 이익단체, 직능단체, 사회단체, 시민단체, 봉사단체, 국민운동단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바르게 살기는 법률단체예요, 임의단체예요? 여긴 법률단체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전국 시도에 시도기구를 둔다. 그 밑에 시군구에 둔다. 그 밑에 읍면동에 기구를 둔다라고 법으로 딱 정해 있어요. 그래서 각 점조직들이 바르게 살기는 읍면동까지 다 있는 거예요. 전국에 바르게 살기 단체가 결성돼 있지 않은 읍면동은 없어요. 왜? 법으로 정해놨거든. 그런데 뭐 서령고등학교 제 몇 회 동창회 총동문회 이런 거는 임의단체예요. 그냥 지들끼리 만들어서 노는 거예요. 내일 당장 해체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르게 살기는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야 이제 내일부터 우리 파괴해. 이제 그만해. 내일부터 안 하려. 아니에요. 해야 돼요. 왜? 법에서 정해 있어. 여러분들 이제 단체 활동하시는 거 많잖아요. 서산에도 뭐 서산시 환경운동 단체 뭐 가로림만 뭐 보호단체 뭐 학부모 단체 뭐 여러 수십 개 여기 서산에 단체가 있을 텐데 그건 전부 다 임의단체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필요 없으면 해산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근데 바르게 살기 단체는 내가 가입과 탈퇴는 자유지만 그 조직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법률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해져 놨어요. 바르게 살기는 반드시 만들어라. 법률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단체가 있고요. 민간단체가 있고요. 준정부단체가 있고요. 공공단체가 있어요. 그죠?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길은데 여러분들은 준정부단체예요. 준정부단체. 정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부단체에 준하는 법률단체이기 때문에 의무도 많고 권리도 많은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법률로 정해놓은 단체는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고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결속력이 제일 좋은 단체가 바르게예요. 국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를 제일 앞장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단체가 뭐라고요? 바르게 살기예요. 그 다음에 이익단체, 직능단체, 사회단체. 이익단체는 뭐 서산시 미용사협회, 네? 그건 자기네들 미용사들의 뭐예요?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직능단체, 뭐 서산시 의사협회, 서산시 법무사협회 이런 거 맞잖아요. 이런 거는 직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단체고 이익을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무슨 이익을 위해서 모였어요? 월급 받으려고 모이고 그런 거 아니죠. 사회단체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단체인데 사회를 잘 이끌겠다는 단체예요. 사회단체를.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시민단체인가요? 시민단체 아니에요, 여기는. 이걸로 아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아, 우리는 바르게 해서 봉사단체인데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김장도 담그고 어른들 찾아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노인들하고 이렇게 이거는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바르게 살기에 법에서 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면 좋아. 봉사한다는데 누가 뭐래.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기는 봉사하려고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봉사하려고 만든 단체는 여기 서산시 자원봉사협의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봉사를 위해서 만든 단체고 여기는 김장봉사하고 연탄봉사하려고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에 성격이나 존재 이유는 좀 격이 높아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국민운동단체예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국민운동단체. 다시 한 번만요. 국민운동단체. 국민이 좋은 길을 가게 국민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다수를 끌고 가는 단체예요. 야, 우리 애 좀 낳자. 플라스틱 좀 줄여갖고 우리 좀 환경 좀 지키자. 이런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국민들을 선도하고 끌고 가는 단체가 바르게 살기예요. 자, 아까 행동 강령 읽었잖아요. 이거를 그냥 무심코 들으면 안 돼요. 여기에 봉사하라는 얘기는 아까 있던 것도 같고 있더라도 이거는 자 보세요.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 정신 운동이다. 봉사운동단체가 아니다. 국민 정신 운동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21세기를 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식 개혁 운동에 앞장선다. 이게 1번이에요.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데 우리가 앞장선다는 거야. 이게 1번이에요. 바르게 살기의 행동 강령 1번. 뒤에도 또 1번이네. 우리는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에 앞장선다. 김장봉사한다 이런 건 여기 없잖아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법으로 할 수 없는 그 많은 사회 문제. 우리는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통합사회, 국민을 이제 하나로 모아내는 국가의 선진화 운동을 앞장선다. 국민들이 선진적인 생각을 갖게끔 우리가 앞장선다 이거예요. 우리는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회의 도덕성 회복 운동에 앞장선다. 법대로 해서 법을 막 앞세워가지고 법을 강화시키자는 운동이 아니라 도덕을 앞세워서
법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꾼다. 이게 바르게 살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바르게 살기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막 법을 높여라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럴 이유가 있어. 우리가 보듬고 가야 돼. 그리고 법으로 해결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정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서 큰일 났어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둘은 낳아야 유지되는 건데 둘이서 0.7명을 낳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야. 둘이서 하나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인데 근데 여기 계신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살아보니 야 나는 우리 때는 능력 없으면 그냥 먹고 살라고 붙어 살았는데 넌 내가 다 대학까지 가르쳐놓고 직장도 변변한데 뭐 하려고 시집가서 애 낳고 고생하고 사냐. 너 신나게 재밌게 해외여행 다니고 아파트 얻어서 혼자 뜨뜻한 데서 그냥 재밌게 살아 라고 얘기한다면 바르게 살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르게 살기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 앞장서고 내 주변인부터 이끌고 가는 게 바르게 살기 운동이에요. 딸한테는 야 시집 가지 말고 혼자 편히 살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편케 살아. 너 돈 잘 벌겠다 혼자 사는데 뭐가 걱정이라니? 그러고서 김장봉사만 열심히 하고 다녔다? 내가 볼 땐 그건 바르게 살기로는 빵점이에요. 김장봉사 열심히 하는 건 자원봉사 쪽에 넘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운동에 나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의식이 안 바뀌어 있으면서 남을 바꾼다? 택도 없는 거예요. 나는 옛날 그대로가 좋고 나는 살던 대로가 편하고 나는 이기적인 생각, 나와 내 새끼만 생각하고 남은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회를 이끌고 간다? 이건 안 되죠.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자가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까? 저걸 막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라고 조두순이 못 살게 그럼 형량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인데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교도소로 다시 집어넣으랴. 아니 형량 다 끝난 사람을 어떻게 또 집어넣냐고. 그래 우리 동네 오지 말래. 물론 참 반가울 리는 없죠. 그러나 그런 거를 사회 문제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건 바르게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바르게 살기는 이거 어떻게 지금 봐? 그렇게 호락호락한 단체가 아니에요. 가서 김장하고 연탄 날르는 것만 했다고 해서 내가 바르게 살기로서 다 내 맡은 소임을 다 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긴 국민운동단체예요. 국민들의 의식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안 되는. 그래서 오늘 딴 건 몰라도 요건 꼭 기억하고 가세요. 그래서 누가 당신 바르게 살기 20년 했다며 30년 했다며 뭐 하는데요? 우리 봉사단체요. 봉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남들이 봉사단체라도 아니요. 우리는 봉사도 해. 그러나 봉사가 주목적은 아니야. 우리 주목적은 뭐다? 국민운동단체다. 국민들의 의식을 이끌고 가는 거다. 바른 길로. 국가에서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끌고 가는 문제. 이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교육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봉사단체 아니에요. 급이 달라요, 급이. 여기 있는 봉사단체들은 자기들끼리 좋아서 만든 거예요. 그냥 내일이라도 해체하면 해체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법에서 딱 설치하게 돼 있어. 읍면동 기구까지 전부 다 만들게 돼 있어. 함부로 해체하거나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무슨 여기 뭐 부석면에 제2 바르게 살기 부석지회 이런 거 안 돼요. 정확하게 읍면동 조직 하나씩. 그래서 법률단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른 데는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다가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흩어졌다 모였다가 자유로워요. 근데 바르게 살기는 법률단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내가 싫다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다 조직돼 있어요. 준정부단체예요. 정부에 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지 못하는 범위의 일을 준정부단체인 바르게 살기가 하는 거예요. 국민운동단체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가세요. 봉사단체 아니에요. 국민운동단체. 다시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국민운동단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좀 자부심이 생기세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도 갖고, 근데 중요한 건 자부심을 갖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이끌고 가려면 내가 변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내 딸한테는 시집가지 말고 너 편케 살아 하면서 김장봉사 아무리 해도 그건 바르게 살기하고는 근본 이게 핀이 안 맞는 거예요. 국민운동인데 국민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다. 그래서 여기는 회계 같은 것도 정확히 해야 돼요. 뭐 임의단체처럼 뭐 대충 회계 처리하고 그거 아니에요. 10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는 단체예요. 자, 준정부 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항상 국가와 손잡고 가는 거예요. 국가가 무슨 뭐 이쪽 땅에서 되고 이쪽 땅에서 되고 이념적으로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뭐 보수가 어떻고 뭐 진보가 이런 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만 살면 돼요. 뭐 이념적으로 뭐 진보가 어떻고 보수 이런 거하고는 일절 관계없어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정부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법률단체를 했어요.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다른 조직은 그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임의단체라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만들었다가 싫으면 뽀개고 뭐 심심하면 다시 만들고 막 이래요. 근데 바르게 살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들었다 부셨다를 마음대로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법률단체. 국민의식 개혁 운동을 위한 단체다. 국민의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변단체다, 보수단체다 이런 표현을 남들이 하더라도 쓸데없는 소리 말어.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국민운동단체고 국민들을 선도해 나가는 내가 먼저 바르게 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고 가는 거지 무슨 뭐 내가 무슨 관변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맞아 우리 관변단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건 안 돼요. 성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질서, 화합 이 시계가 없어서 지금 몇 시인지를 모르겠네. 네. 네. 이걸 강의를 너무 빨리 끝내도 무능한 강사고 그죠? 시간 지났는데 막 배고프다고 막 저기 하는데 계속 저 혼자 떠들어도 무능한 강사예요.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계 한번 봤어요. 여기 시계가 없어서. 저는 뭐 여기 회원이 아니라 잘은 몰라요. 근데 진실, 질서, 화합 맞죠? 네, 요게 바르게 살기 운동의 어떤 강령이에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진실해야 되고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화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17개 시도에 협의회가 있죠. 충청남도 협의회 있잖아요. 내포에. 그리고 233개 시, 군, 구에 다 있어요. 서산시 협의회, 당진시 협의회, 천안시, 아산시, 청양군, 보령시 다 있어요.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까지, 울릉도까지 다 조직돼 있어요. 3,192개의 읍면동 조직도 다 돼 있어요. 여기, 근데 이제 이런 숫자는 한두 개씩 변했을 수도 있어요. 뭐, 동이 합쳐지고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런다. 그리고 회원수가 78만 명이에요. 적다면 적지만 엄청 많은 거죠. 근데, 다른 조직보다는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결속력은 제일 좋다고 그래요. 돈은 제일 없고.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돈이 많다고 그러대. 근데 바르게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파란 조끼 딱 입고 나타나면 그 결속력 하나는 끝내준다고 그러더라고. 착착착 움직이고 아주 말 그대로. 그리고 제가 바르게 살기 운동하시는 임원분들을 모시고 1박 2일씩 이제 리조트 가서 워크숍 자체를 진행하는 그런 걸 제가 몇 년 했어요. 저쪽 딴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딱 와 있어. 몇 시까지 승차하세요? 그러면 단 한 명도 속썩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딱 멈추고. 그냥 그 성인들 교육 모시고 다니다 보면 대개는 통제를 잘 따르는데 간혹간에 이렇게 그 통제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술 먹으러 가서 없어지고 막 이러는 분들. 근데 바르게는 없더라고. 바르게는 정말 정확한 분들이 와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름만 바르게가 아니라 역시 바르게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처. 그러니까 여기 읍면동에는 이제 상근이 없죠. 그죠? 상근이 없지만 시군구까지, 중앙, 시도, 시군구까지는 상근이 있어요. 상주하는 근무 인력이 있대요. 사무국장도 있고 사무처장도 있고 이렇게. 그죠? 이런 단체예요. 여기 나오네. 자산이 적지만, 즉 뭐예요? 돈은 없지만 그 소리예요. 새마을 같은 데는 돈 많아요. 막 빌딩이 지역마다 다 있어. 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막 신문도 있고 뭐 새마을 문고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돈 많아요 거기. 근데 가장 돈은 없지만 활동력은 가장 왕성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이렇게 모여 그러면 착 모이고 이런 거 아주 뭐 특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는 무슨 운동단체? 국민운동단체.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말은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목도 있잖아요, 여기. 국민운동단체란 뭐냐? 바로 바르게 살기다. 국민운동단체. 국민을 잘 이끌고 가기 위한 단체다. 물 한 잔 먹어도 되죠? 저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야, 나 지금 3시간째야.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엄살 떨면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덜해서 일한다. 그게 힘들다고 엄살 떠냐? 나 속으로 그랬다고. 근데 제가 지금 이걸 해보잖아요. 힘들어.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아 힘들어. 체력적으로도 한 3시간 하면 쪽갈아져. 덜해서 이렇게 뭐 비고 깨털고 이것만 힘든 게 아니라 이것도 힘들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굴 평가하려면 해보고, 그죠? 남의 직업이나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걸 해보고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법정단체라고 아까 제가 했는데 법정단체는 대표적인 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3대 관변단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르게 살기뿐만 아니라 자총이나 새마을도 관변단체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법에서 정해놨어요. 여기는요, 89년도에 만들었어요. 89년도.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중앙회를 창립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고,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방맹이 빵빵빵 쳐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한 조직이에요. 자, 이게 문제예요. 목적이 뭐냐?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한다.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 바르게 살기에서 어떻게 바른 생각을 갈 수 있게끔 끌고 가는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바르게 끌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변해 있어야지. 나는 개판 치고 다니면서 남한테 잘해, 너 좀 잘해. 이건 안 되는 거죠. 나를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항상 국가적인 문제,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남들 다 손 놓고 있고 국가도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이거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거는 나중 일이에요.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바르게 살기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식을 선진화하는 단체, 주로 도시 문제예요. 근데 조직도 봐봐요. 중앙이 있죠, 시도 있죠, 시군구 있죠, 읍면동까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총은 목적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색깔도 있지. 그러나 저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운동단체는 아니지만 여기는 법률단체예요, 다. 그래서 우리의 체제를 지켜내는 이런 데 앞장서는 단체인 거죠. 여기도 시도본부 있고 시군구, 읍면동까지 다 돼 있어요. 89년도에 같이 생긴 거죠. 여기가 한 2달 빠르네. 1달 반. 그죠? 맨 처음에 54년도에 아시아 민족 반공 연맹, 54년도면 뭐예요? 6.25 전쟁 끝나고 이듬해네. 50년에 시작해서 53년에 휴전 협정이 된 거니까. 그 이듬해. 그때 뭐예요? 굉장히 어떤 이념적인 갈등이 심할 때,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이 지금의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어떤 거예요? 잘못한 거지요, 뭐. 그러고 새마을운동은 그보다 좀 일찍 70년도에, 그죠? 새마을 가꾸기 운동으로 시작한 거고요. 80년도에 본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3개 단체가 법정단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법률에 기반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까지 전부 다 기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라이온스 만들면 만드는 거고 해체하면 해체하는 거고, 그건 법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서산시 라이온스 클럽에서 계속 갈로 쳐가지고 동문동 라이온스가 또 만들든 상관없어요. 그건 얼마든지 만들고 하기 싫으면 얼마든지 해체해도 누가 뭐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법률단체들은 법에서 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설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관 같은 성격을 가진 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민주평통, 이런 거는 거의 이 정부 기구 비슷하게 돼 있어요. 거의. 그런데 국제봉사단체, 얘기했던 라이온스, 로타리, JC, 이거는 뭐예요? 국제봉사야. 봉사도 국내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국제봉사.
즉, 돈 있는 사람들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그 외국에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지원해주는, 이게 라이온스 로타리의 근본 목적이에요. 설립 취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소아마비가 라이온스인가? 소아마비가 로타리든가요, 라이온스? 로타리죠? 로타리에서는 전 세계 소아마비 퇴치 운동을 해요. 그리고 라이온스에서는 실명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딱 잡아서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우리도 옛날엔 소아마비 많았었잖아요. 어려서 주사 한 방만 맞았으면 평생 건강하게 살 텐데, 잘못돼가지고 그냥 평생 앉아서 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아마비 이제 완전 퇴치된 나라예요. 근데 아직도 저 먼 나라는 소아마비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 걸 퇴치하겠다. 그래서 돈으로 봉사하는 데가 라이온스 로타리예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뭐 경제정의실천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많이 들어보셨죠? 저런 단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원제로 해서 돈 내서 운영하는 거예요. 법하고는 요만큼도 관련 없어요. 내일 당장 해체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고, 여기 녹색연합을 그 옆에다가 황색연합이라고 누가 만들어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한다는데 누가 뭘 할 거예요. 이거는 임의단체예요. 그러나 바르게 살기는 법정단체예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도 있죠. 아까 여기 서산 뭐라 그랬더라, 그분들? 문화예술 무슨 시민 그런 거였는데, 그런 단체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여기 이 지역에 그 서산에 유명한 그 박첨지 놀이 보존회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건 문화예술단체죠. 그 다음에 시민 이런 예술단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장애인 단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체 쪽, 시각 쪽, 이렇게 장애가, 어떤 분야에 장애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시각장애인 협회다 그러면 서산에는 있는데 태안에는 없고, 그런 수가 있어요. 막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여기 법정단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시군구에, 읍면동에 정확하게 배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단체, 자연봉사, 다문화가족 지원 이런 거, 여성단체도 많죠. 여성 주부클럽, 어머니회, 많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도 많고, 직능단체,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죠. 의사회, 변호사회, 이런 거. 이래서, 단체는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이 외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동창회도 만들 수 있고, 향후회도 만들 수 있고, 군대 같이 갔다 온 사람들끼리 전후회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종교단체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그냥 임의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만드는 거고, 언제든지 해체하고, 언제든지 결성하고, 이게 자유로워요. 그러나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 살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격조 있는 단체고, 준정부 단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또 보시겠어요? 식량 문제 커요. 아프리카 사람들 기근으로 막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는 거 맨날 나오잖아요. 식량 위기 문제가, 이거는 먹는 게 남어 들어가는 나라는 그냥 쓰레기 문제가 골치고, 우리나라도 진짜 저는 큰일 났다고 봐요. 어쩜 이렇게 음식에 대한 저기가 없어, 사람들이. 그냥
막 반은 댕기는 것 같아. 특히 지 돈 내고 먹는 거 아니고 뭐 회비로 먹는 거나 뭐 이런 거. 단체 가서 먹는 거. 고기를 그냥 막 태워가지고 그냥 막 버리고. 난 뷔페집 같은 데 가면 막 이만큼 싸다가 막 조금 입만 보고 막 버리고. 큰일 나요. 죄 받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식량 위기 문제. 그러면서도 뭐, 버릴 때 버릴지언정 뭐,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놈들은 절대 안 줘. 뭐 이런 거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만, 무엇이 바른 길인가 정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량 위기의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고, 우리나라도요, 아닌 것 같지만, 펀펀히 남아 들어가지만, 우리나라도 수입 안 하면 큰일 나요. 수입 때문에 지금 돈이 많으니까 수입해서 이것저것 먹고 사는 거지, 수입이 딱 끊기면 우리나라도 식량 위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예요. 곡물, 고기 뭐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기후 위기의 문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름에 33도, 4도만 올라가도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여름은 39도, 40도도 올라가. 겨울에 또랑도 안 얼어. 그죠? 그전에는 11월 말 되면은 이제 막 겨울이 얼어가지고 2월 중순 될 때까지 그냥 꽝꽝 얼어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이 오고 그 위에 또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만큼 쌓이면 곡괭이로 깨야서 돌아다니고 이런 나라였는데 어느 날 눈이 안 오고 얼음이 없어지고 살긴 좋을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기후의 문제. 팬데믹 이건 이제 우리가 겪었잖아요. 코로나.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와요. 또 다른 질병이 또 와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한 번은 잘 넘겼는데, 그 다음에 냉전.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막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할 때 우리는 미국 편에 서고 누구는 소련 편에 서가지고 막 으르렁거리고 오도 가도 않고,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어졌나 싶었더니 이제는 소련은 꺼졌는데 뭐가? 중국이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미국하고 수시로 투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조그만 나라들은 전부 다 눈치 보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이거 상당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가짜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사회 문제예요. 특히 선거철만 되면 가짜 뉴스가 어쩜 이렇게 황당한 말을 만들어내기도 잘 만들어내는지. 근데 그걸 또 믿어. 믿고 막 남한테 카톡 쏴줘.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어떤 이념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소속된 회원이라면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남에게 그런 거 이렇게 함부로 가짜 정보 전파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가짜 정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꼭 정치적인 거 아니더라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격차. 스마트폰 다 쓰실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한두 명은 스마트폰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스마트폰을 쓸 때와 일반 폰을 쓸 때 차이는 유명했는데 지금은 한 10년 쓰면 이렇게 벌어져. 할 수 있는 게 없어, 옛날 전화기로는. 그때 갈아타지 못한 분들은 10년 전을 살고 있는 거야. 여기에 천지가 다 들어있다는 걸 몰라, 그분들은. 그런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빠른 거예요. 딴 나라는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자,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번 보시죠. 2021년도에 유엔에서 정확하게 인정했어요. 대한민국은 뭐다? 선진국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딱 된 거예요. 그전에 뭐 개발도상국이다, 뭐 중진국이다, 뭐 선진국 문턱에 있다 막 이랬는데 2021년도를 기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선진국이 된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맨날 뭐 선진국은 이렇게 한다, 선진국은 이렇게 한다 했는데 우리가 그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선진국이 됐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돈으로는 선진국이 된 거 맞아요. 1인당 35,000달러를 버니까 돈으로는 선진국이 된 거 맞는데 의식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의식은. 옛날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 남을 배려하고 남을한테 베풀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이 좀 부족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에요. 우리나라 교역량, 수출, 뭐 생산력 이거 10대 경제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작잖아요. 나라가 땅이 적으니까 우리 약소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리고 주변에 막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쟁쟁한 나라들만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되게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뭘 해도 10등은 해요. 돈도 많고 군사력 세계 6위예요. 이제 한국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5나라밖에 없어요. 유럽에 있는 우리가 100년 전에 막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애들 지금 우리보다 못해요. 기술력도 못하고 군사력도 못하고 우리보다 택도 없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문화 강국이 됐잖아요. 한국에서 뭐 만들었다라면 김밥만 만들어도 미국에서 난리 나고 도토랑 무슨 만두지? 비비고 만두가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고 한국 애들이 노래만 부르면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온라인 디지털 강국 한국이 제일 빨라요. 다른 나라 가서 인터넷 써보면요 답답해서 병나요. 병나. 미국 가도 그렇고 뭐 일본 가도 그렇고 한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은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막 자유롭게 인터넷을 접속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볼 때는 70% 80%는 은행 한가 돈 붙이는 거 다 이걸로 스마트폰으로 다 그 정도는 하시죠? 얼마나 편해. 은행 가서 전표 끊고 번호표 끊고 기다리려면 20분 30분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 그냥 보내잖아. 여기 있는 분들도 그 정도는 다 하실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예요.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다, G7이다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100년 전에 남의 나라를 약탈해서 부자가 된 나라들이야.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영국이 인도 가서 다 뺏어먹고, 식민지라는 걸 더 가지고, 약한 나라 가서 못 살게 굴고, 그 나라 거 막 뺏어가고, 그 나라 사람들 잡아다가 노동시키고, 이래가지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지금 위에 있는 나라가 다 그런 나라인데, 우리는 그런 짓 하나도 안 하고 이 자리까지 온 거니까, 이건 어마무시한 성장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소득 불균형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해요. 가진 자들이 싹 가졌어.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너무 궁핍해.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노인들이 괜히 왜 죽어? 둘 중에 하나야. 외롭고 돈 없고 힘드니까 죽는 거예요. 아니, 행복한데 왜 죽어? 남들 행복한 거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소득 불평등. 누구는 하루 종일 박스 줍고 댕겨봐야 5,000원 벌고, 누구는 한나절 식사값으로 몇만 원씩 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심해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너무
여기 계신 어른들이 어려서 살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하루하루 변해간 게 이렇게 변한 거야. 배부름날 밥 훔쳐 먹던 세대들은 이제 여기까지야. 어? 시집 장가 간다고 한 팔아 먹던 세대들은 여기까지야. 지금 한 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경찰차 와요. 옆집에서 신고 계속 해가지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옛날에는 한 팔면 동네에서 다 구경 나와가지고 막 편 들어주고, 그 말제비들이 안 들어가려면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잡아 당겨가지고 끌고 들어가고 같이 술 먹고 놀고.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대보름날이라고 이런 거 돌리면 경찰차 바로 와요. 다 없어졌어요. 다 개인주의예요. 옆집하고도 잘 모르고 지내고 그게 맞아요, 실제. 우리 어렸을 땐 지나가다가 동네 지나가면 너 어디 가니? 밥 먹고 가라. 그러면 그래요. 들어가서 그냥 그 집 식구하고 아무나하고나 밥 먹고 그랬잖아요. 동네 사람 지나가면 식사하고 가셔요. 그러면 점심을 벌써 드시는 거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먹고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친인척들도 집에서 밥을 안 먹여요. 친인척들 와도 어떻게 해? 식당으로 데리고 가지. 집에서는 큰 인심 쓰는 척하고 그저 커피 한 잔하고 사과 한 개 깎아내는 게 최고야. 직장인들 후배들 데리고 술 잔뜩 먹고 집으로 데리고 간다? 큰일 날 소리 하고 다 없어진 거예요. 고립과 소외, 외로운 분들 진짜 많아요.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난 명절 때 누군가가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이런 거 보내면 섬뜩해요. 가족 없는 사람이 이거 문자 받으면 어떡하지? 외로워가지고 막 하는 사람한테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이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아플 텐데. 약 올리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하고 연 끊고 10년째 자식이 오도 가도 않는 집들도 많고요. 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끼리 연락 안 하고 끊고 사는 거는 부르지기 쓰고 다 돈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점점 고립되고 있어. 돈만 최고다 이거요. 돈만 최고인 세상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살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가 정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단 말이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보격차. 편견과 차별. 편견과 차별도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해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 이런 거 아직도 많아요. 경쟁. 우리는요,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라서 계속 살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는 걸 못 느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지. 잘한 사람이, 노력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근데 외국 나가서 2, 3년만 살고 오면 생각이 확 바뀌어갖고. 우린 지금 이게 정글 속에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누가 나를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이런 경쟁 속에 사는 거예요. 외국 나가서 한 2, 3년씩 살다 온 사람들은 한국에 적응 못 해요. 무섭대요. 이렇게 경쟁만 하고 일만 하고 계속 달려도 앞으로 가라고 채찍을 가하는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돈 잘 버는 사위만 이뻐하고. 이 경쟁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근데도 우리나라는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돈은 잘 버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행복 지수는 저 남태평양에서 그냥 먹을 것도 없고 해서 막 바다에 가서 하루 잡을 고기 잡아서 먹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고 머리가 맑고 경쟁이 없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쌍하다고 그래요.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불쌍하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그래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무슨 죽도록 돈만 벌고 죽도록 일만 하고 죽도록 경쟁만 하다 가느냐고 그래요. 지역 불균형도 점점 심해져요. 이 서울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너무너무 커져요.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것도 문제죠. 마을, 부녀회, 옛날에, 부녀회에서 마을 창고에다가 이렇게 그릇, 이렇게 아주 잔치 남은 그거 싹 갖다가 하고, 동네에다가 그거 쓴 발전기금 이렇게 좀 내고, 그거 갖고 또 가을에 놀러 가고. 이런 그 공동체 문화가 해체돼 버렸어요.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죠.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다 먹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대산에서도 또 죽고, 당진에서도 또 죽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죽게 하려면 안전 문제를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한 명 살리려고 그럼 몇 억을 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사람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자식이나 내 새끼가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지, 그거는. 출산율,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든 거 0.84명이라 지금 뭐예요? 0.7명이에요. 이런 출산율은 세계 역사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회적 문제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으로 돼요? 법으로는 안 돼요. 법은 보조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생각을 바꾸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도하고 이끌고 가야 돼요.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게 뭐다고요? 바르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 시간이 된 것 같죠? 예, 여기 딱 오신 거는 눈치가 빨라야 돼, 사람이. 여기 왔는데 나 할 거 다 하겠다고 막 늘어지면 아무도 안 좋아해. 지금 배고픈데, 그죠? 자, 그래서 서산까지 제가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서 왔는데 잘 들어주시니까 온 보람이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듣는 태도도 너무 좋으시고, 그거 하나는 꼭 아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죠? 뭐라고요, 우리는? 국민운동단체다. 우리 봉사단체 아니에요. 봉사단체는 봉사단체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선도하고 이끌고, 거의 준정부단체니까 정부에 준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